파란 하늘에 하얗게 떠 있는 구름을 보시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런 구름들이 종류가 있다는데요. 오늘 구름, 이젠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라는 주제로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저는 주월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윤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과연 구름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렇게 만들어진 구름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름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수증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건데요. 사실 수증기는 기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체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근데 구름은 눈에 잘 보입니다. 따라서 절대 구름은 수증기는 아니에요. 액체나 고체인 거죠. 다시 말하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 위에 떠 있는 게 구름입니다. 따라서 구름을 정의 내려보자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거나 승화해서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로 되어 대기 중에 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하늘에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는 지상에 있을 때는 수증기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공기가 상승하면 주변의 기압이 낮아집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팽창하게 되는데요. 이때 굉장히 빠르게 팽창하기 때문에 주변과 열을 교환할 시간이 없고요. 이러한 팽창을 우리는 단열 팽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열을 교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팽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요. 공기덩어리가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일을 한 만큼 온도가 낮아지는데 이것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산 위로 올라가니까 온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구름의 온도도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팽창에 의해서 순수하게 온도가 낮아진 거죠.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응결을 하게 돼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구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온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응결이 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과학적으로 알아보면 사실 공기는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는 질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산소고 수증기는 양이 굉장히 적은데요. 나머지는 거의 빈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공간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정해져 있고 온도가 올라가면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도씨의 공기가 약 14.7g을, 1kg의 공기가 14.7g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 공기는 분명히 불포화된 공기입니다. 계속해서 증발이 일어날 수 있는 공기죠. 근데 이런 공기가 냉각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수증기량 상태에서도요. 포화 수증기량하고 같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포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태를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슬점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그때는 응결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보고 우리는 그 응결된 것들을 보고 구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좀 더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30도씨의 공기가 수증기를 20.1g 정도 포함하고 있다면 여전히 증발이 가능한 상태, 즉 불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낮아져서요. 25도씨가 됐을 때에는 25도씨의 공기가 최대한 20.1g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고 응결도 일어나지 않는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더 냉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15도씨까지 냉각이 된다면 15도씨에서는 10.7g 정도의 수증기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증기는 자연스럽게 응결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는 계산을 해보면 약 9.4g의
물방울이 만들어지겠죠.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면 구름이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결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를 알아보는 지표로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 즉 상대 습도 개념을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기, 불포화된 어떤 공기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도씨예요. 25도씨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20이잖아요. 근데 실제 수증기량이 10.6g만큼이라면 만약에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온도에서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면 이게 상대 습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만큼 포함하고 있는지, 이 개념이 상대 습도인데요. 온도가 변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에서는 선생님이 20도씨에서부터 살펴보았는데 20도에서 만약에 10.6g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20도씨에서는 14.7g을 포함할 수 있는데 10.6g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온도를 더 높여서 25도씨라면 20g을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데 14.7g을 포함하고 있고요. 온도를 더 높여서 30도씨까지 올라간다면 최대 20.2g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10.6g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 습도가 달라지겠죠. 다시 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요.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여기에서 공식에서 보면 분모값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겁니다. 실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온도만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훨씬 더 건조해지는 거죠. 이런 원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의류 건조기가 옷이 마를 때 온도가 높아지면 옷이 훨씬 더 잘 마르잖아요. 식기 건조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낮에도 온도가 올라가면 실제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과 상관없이 훨씬 더 건조해지고 빨래가 잘 마르게 됩니다. 그런 원리처럼 온도가 높아지면요, 실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에는 변함이 없어도 건조가 훨씬 잘 일어나는, 즉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낮아지면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낮아지면 결국은 상대 습도가 100%인, 즉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온도보다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더 이상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가 응결되거나 승화돼서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가 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구름이 생겼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장치는 온도와 습도가 같이 보이는 디지털 온도 습도계입니다. 이 장치를 진공 실험 장치에 넣고요. 공기를 이런 식으로 빼보면 밀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치를 수조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온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만으로 습도는 낮아지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실제적으로 온도는 높아지고 습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얼음물로 옮겨 보겠습니다. 온도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런데 습도는 낮아지던 데에서 바로 변하지는 않아요. 습도는 낮아지던 대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온도도 낮아지고 습도는 올라가는 현상을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도가 17.8도까지 낮아졌는데 습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지금 이 장치는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저 장치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실제적인 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변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습도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눈에 보이도록 선생님이 보여주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습도는 낮아지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습도는 높아집니다. 지금 선생님은 88%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실험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몇 퍼센트까지? 100%까지 낮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응결이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구름의 발생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름은 일단 지상에 있는 공기가 가열되어 올라갈 때, 이 상승의 원인은요, 우리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변보다 뜨거워질 때, 아니면 산을 타고 올라갈 때, 저기압 중심부일 때, 아니면 차가운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을 때, 더운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압은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기압이 낮아진 만큼 팽창, 이 팽창을 단열 팽창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을 한 만큼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 습도 100%인 포화에 이르게 되고 이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슬점에 도달해서 결국 수증기가 응결한 것을 보고 우리는 구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은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구름은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서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하자면 대략적으로 10종의 구름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구름은 계속해서 모양이 변하잖아요. 근데 이 구름을 사랑한 과학자 루크 하워드라는 사람이요, 이런 에세이를 썼어요. 굳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구름의 변형에 관한 논문인데요. 이 사람은 그전에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거, 너무나 다양한 구름을 분류를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워드가 너무나 많은 시간 관측을 하면서 결국 구름을 분류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굉장히 가느다란 털 모양의 권운형, 그 다음에 더미처럼 쌓여있는 저군형, 그리고 층을 이루는 층운형까지 세 종류로 나누게 되죠. 그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는 국제기상기구에서 10가지의 구름의 분류 모형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일단 높이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6km에서 13km 정도로 아주 높은 구름을 상층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km에서 6km 사이에서는 중층운,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2km보다 낮은 구름은 하층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수직적으로 발달한 구름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10개의 구름으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구름의 높이가 달라지는지 이 그래프가 다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증기가 적은 공기와 수증기와 많은 공기가 있다고 하면 수증기가 적은 공기는요, 사실 굉장히 많이 냉각이 되어야지만 이슬점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온도가 많이 낮아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층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증기가 많은 공기는요, 조금만 상승해도, 즉 조금만 냉각해도 금방 이슬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올라가도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구름들을 우리는 하층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수증기가 적은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 당연히 구름이 얇겠죠. 그리고 수증기가 많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구름은 당연히 구름이 두껍습니다. 물론 전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높이에 따른 구름의 형태가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더 상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강원도 영동 지방에 겨울철 눈이 많은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바람이 이렇게 동해를 지나서 오게 되면 동해 바다에서 수증기를 많이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만 올라가고 조금만 상승하고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구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눈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선 건조한 상태에서 영서지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대륙에서 태백산맥을 넘어서 동해안으로 부는 바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공기는 육지를 지나가기 때문에 수증기를 적게 포함하고 있고요. 당연히 많이 상승해야
많이 냉각되어야지만 구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운에 좀 더 얇은 구름을 만들게 되고요. 그렇다면 영서지방에 눈을 내리기는 힘들겠죠. 결국 바다를 지나서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는지 육지를 지나서 수증기를 적게 포함하는지에 따라서 구름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고요. 구름이 만들어지는 높이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름을 높이와 모양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모양이 변하는 이유도 조금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삼방산에서 찍은 두 개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이 모습은요, 상승기류가 약한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층운형의 구름을 만들게 돼요. 층운형의 구름을.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에 있는 굉장히 위로 솟은 그런 구름들은요, 상승기류가 강할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승기류가 약할 때는 아무래도 층을 이루게 되겠죠. 똑같은 수증기가 응결하더라도. 그리고 상승기류가 강할 때에는 수직으로 발달하는 그런 구름들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이런 요인들이 복합이 되면서 구름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이 높이와 모양에 따라서 열종으로 나누게 됩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높은 구름이죠. 권운입니다. 우리말로는 털구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작게 몽글몽글몽글 생기는 저 구름은요, 권저군이고요. 와우, 아름다운 해무리가 보이는 저 구름은 권층은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구름은 권자가 붙는다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양떼구름이라고 부르는 이 구름은요, 고저군이에요. 그리고 와, 해가 보이나? 해가 막 가려지고 뭐 어두침침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구름은 고층운이고요. 비가 내릴 것 같은 구름은 난층운입니다. 이 구름은 우리가 가장 1년 동안 많이 보는 구름인데요. 두루마리 구름이라고 하는 층저군이고요. 이 구름은 층운형 구름입니다. 가끔씩 안개랑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볼 수 있었던 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저 구름, 우리가 뭉게구름이라고 부르는 저 구름은 저군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보시면 구분이 되는데 잘 모르시겠다고요? 좀 더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은 작가들이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구름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탐구활동으로 찍었던 구름들을 여기에 소개하면서 구름의 종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름 대천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찍은 구름입니다. 와, 아름다운 털구름이죠. 특별히 선생님이 좋아하는 구름인데요. 이 구름들은 정말 순간 사라지죠. 같은 구름을 두 번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결합하고 흩어지고 떠다니는 이런 구름. 이 구름이 약간 두터운 그런 권운도 있습니다. 이 구름이 바로 권운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이요. 빗자루로 쓸어놓은 것 같죠? 털구름, 새털구름, 실구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워낙 높은 곳이다 보니 온도도 낮겠죠? 그렇습니다. 얼음 결정으로 되어 있는 구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짙어지면서 날씨가 나빠질 수 있는 구름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어때요? 몽골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비행기가요. 높은 곳으로 지나가는 비행기가 가면 생기는 구름을 우리는 비행운이라고 하는데 비행운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권저군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권저군이에요. 구름은 구름인데 조각구름이죠. 파란 하늘에서 유독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구름입니다. 이 권저군이 두꺼워지면 고주군이 되고 고층운이 되고 그리고 날씨가 나빠지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고저군과 굳이 구분하자면 구름이 전체적으로 바닥까지도 하얀색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들은 구름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아름다운 구름들이 바로 권층운입니다. 역시 높은 구름이기 때문에 주로 얼음 결정으로 되어 있고요. 구름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해무리 달무리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대기과학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구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름이 두터워지면 비가 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름들이에요. 선생님도 정말 이 구름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 구름은 우리가 보통 양떼구름이라고 부르는 고저군인데요. 딱 보셔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고저군은 가장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름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릴 확률은 적고요. 이런 구름들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우중충한 그런 기분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이 구름은 고충운인데요. 이런 구름들이 이제 생기면 비가 오려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점점 내려오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두터워지면서 비가 옵니다. 이런 구름들이 바로 난충운이고요. 말을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구름 속을 헤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구름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죠. 그리고 이 구름은 어떠신가요? 이런 구름들은 낮은 곳에 생성되기 때문에요. 산 위로 올라가면 발 아래 깔리는 구름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안개랑 헷갈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구름과 안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구름은 하늘에 떠 있고 안개는 지표면에 떠 있다는 이런 가장 간단한 차이점은 알고 계실 건데요. 사실 공통점으로 따진다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냉각되어 응결되면 형성된 것들이 구름과 안개입니다. 결국 구름과 안개가 같기는 하지만 차이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구름은 상승에 의한 냉각이고요. 안개는 저녁이 되고 추워지는 지표면에 진짜 온도가 낮아지는 냉각에 의한 그런 응결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승에 의해서 냉각되었기 때문에 구름은 상층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안개는 지표면의 냉각으로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표면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개와 연결되는 구름이 바로 층운인 거고요. 우리가 층운 속에 있기도 해요. 산 위를 걸어가면 층운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이 남았죠. 와, 우리 눈에 너무나 익숙한 이 뭉게구름. 이게 바로 싸울적자, 저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군들은 맑은 날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여름철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구름이고요. 이 저군이 커져서 비가 내리게 되면 당연히 소나기가 내리겠죠. 이 구름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평화로운 구름이잖아요. 사실 태양열이 뜨거운 여름날이요. 저군의 이런 행렬을 보면 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저런 구름들을 보면 와, 오늘은 정말 비행하기 좋은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왜냐하면 저런 저군은요, 상승 기류가 있다는 좋은 증거잖아요.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하늘에 있을 때 이 상승 기류를 타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비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이라는 것을 이 저군을 보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저군은요, 금방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다시 증발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 저군이요, 좀 더 낮아지면 이렇게 뭔가 말린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구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구름을 우리는 층저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구름이에요. 어두운 색깔이기도 하지만 살짝 밝기도 해요. 상층 부분이 낮은 하늘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이 구름은 아무래도 낮에 있었던 저군이 열기가 식으면서요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솟아오르던 모습이 꺼지면서 동골동골 층적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군이요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크게 성장하게 되면 위로 구름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구름이 두터워지고요. 강한 소나기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수직으로 높게 발달한 구름을 우리는 정난운이라고 하고요.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요. 순간적으로 구름이 두꺼워진 느낌이 든다. 구름이 어두워진 느낌이 든다. 그러면 빨리 피해야 돼요. 왜? 아주 빠르게 정난운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정난운으로 성장하게 되면 소나기, 번개, 돌풍 이런 것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구름입니다. 일생이 매우 짧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솟아올랐다가 비를 내리고
갑자기 확 작아져서 고저군이나 층저군으로 나뉘면서 소멸되는 그런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요, 자세히 보시면 평상시에 많이 봤을 것 같은 구름이죠. 자세히 보시면 위쪽으로는요 고저군이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층저군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가 지고 났더니 위쪽에 있는 고저군은요 아직도 해가 비쳐서 하얀색으로 보이고요, 아래쪽은 좀 더 어두워져서 해가 비치지 않으니까 어두운 색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10가지 종류의 구름을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 종류의 구름이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구름이 섞이는 것이고요, 순간순간 다른 종류의 구름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루크 하워드도 구름의 변형에 관한 에세이를 썼던 거고요. 선생님도 하늘을 자꾸 보다 보니까 저 구름이 점점 높아지고 있네? 그러면 날씨가 맑아지는 거고요. 구름이 점점 낮아지면서 두꺼워지면 날씨가 흐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구름은 해가 질 무렵의 동쪽 하늘 사진인데요. 이 구름을 보시면 흰색 구름이잖아요. 구름이 흰색인 것은요, 구름 입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크기가 햇빛을 다양하게 산란시키고 그 빛들이 모여서 흰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어두운 색 구름도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서쪽에서는요 고층원이 가득해서 햇빛이 이런 식으로 가려졌었는데, 위에 보이는 하얀색은요 저기 보이는 고층원보다 더 높이 있는 구름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여전히 도달해서 하얀색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검은 구름은 고층원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저군이기 때문에 햇빛이 도달하지 않아서 어두운 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실 구름이 두꺼워지면요 당연히 어둡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꺼워졌다는 건,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것, 어둡다는 것은 이제 비가 내릴 확률이 높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도달하지 않으면 어두운 색인 낮은 구름인 저군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구름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대기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구름은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저렇게 아름다운 구름을 볼 수 있는 것은 태양계 내에서 지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늘 하늘을 보았더니 짝꿍 선생님은 우주로 날아가야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구름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구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수증기가 변신한 구름을 볼 수 있는 건 지구뿐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구름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멋진 지구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